안녕하세요. 락이코즈 튜브입니다. 상속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또는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또는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표현하고요. 자,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파란색 동그라미는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플로터에서는 위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령 제가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컬럼을 자식 또는 차일드 클래스로 보고요. 센터를 부모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 또는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센터에 있는 유산을 컬럼이 받는 거죠. 센터에서 멤버 변수들, 즉 프로퍼티하고 메서드를 컬럼에서 내 것인 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총 합 5개가 있다 했을 때 컬럼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나 2개 사용해도 되고 전체를 다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럴 때 컬럼에서 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인 extens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extends 키워드에서 설명을 드린 후에 implements하고 with 그 다음에 on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슈퍼 클래스하고 차일드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 하죠. 서브 클래스 사이에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단독 상속이 있고요. 두 번째로 슈퍼 클래스하고 1개나 2개 이상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계층 상속이라고 합니다. 또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단계별로 계속 확장해 나가죠. 이것을 다단계 상속이라고 하고요. 상속을 요약을 하면 부모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 또는 메서드들을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관계를 상속 관계라고 하고요. 특징은 extens는 오직 하나, 즉 부모가 둘일 수 없다입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자, 플로링 액션 버튼이라는 클래스 위젯이 있었을 때 상속을 컬럼에게서 받습니다. 형제 자매 클래스에서는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컬럼은 센터에서 상속받고 센터는 스캐폴드에서 상속받고 스캐폴드는 머티리얼 앱에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플로링 액션 버튼에서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 센터 거기에 스캐폴드, 거기에 머티리얼 앱, 그 상단에 오브젝트가 있죠.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터에서 컨텍스트는 중요한 정보를 담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 주소에서 화살표 방향을 왼쪽으로, 아래는 화살표 방향을 오른쪽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컨텍스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전 영상에서 this나 super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고 this나 super, context, widget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전에 메모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체의 메모리라고 봤을 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 int든 클래스이든 어떤 데이터를 정보를 저장을 메모리상에 올려놓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2번 또는 3번, 여기 4번, 5번 의무적으로 어딘가에 컴퓨터 자체가 메모리상의 공간을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면 머티리얼 앱에서 여기 스캐폴드로 갈 거고 스캐폴드에서 센터로 가고 센터에서 컬럼으로 컬럼에서 텍스트랑 또는 플로링 액션 버튼으로 가겠죠. 이것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가 1번이고 그 밑으로 2번이고 그 밑으로 3번이고 그 밑으로 4번이고 그 밑으로 5번이 되겠죠. 왼쪽 모습이나 오른쪽 모습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주소, 메모리상의 주소를 타고 올라가겠죠. 상속이란 개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주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this나 super나 위젯이나 context를 사용을 합니다. 플로링 액션버트가 상속받을 때 이게 자식 입장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으면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그 밑에 새로운 클래스가 생길 것이고 그 밑에 새로운 클래스 위젯이 생길 거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나올 겁니다. 메모리상의 어딘가에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주소를 정보를 받아야겠죠. 또는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위젯인 build context를 통해서 instance context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또 extens하고 달리 implements 같으면은 의무상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with는 알바생처럼 알바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xtens는 부모를 하나만 갖게 되지만 influence하고 with는 두 개 이상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override라는 말은 위아래 상속관계에서 위의 메서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아래에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 어렵게 표현하면 함수를 재정의해서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머티리얼에 있는 메서드를 스캐폴드에서 사용을 하는데 같은 이름으로 스캐폴드가 사용하고 코드 블록 안쪽의 내용을 바꿔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버라이드를 이게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게 좋고 생략해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령 부모 자동차를 자식이 물려받아서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겠죠. 그 부모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또는 페어런트 클래스 또는 베이스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자식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 서브웨이 할 때 웨이 밑에 서브 아래에서 지하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서브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또는 차일드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부모 클래스가 메서드는 it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도구 클래스에서는 run 자기만의 도구 클래스에서는 자신만의 메서드를 사용할 뿐더러 애니멀의 부모 클래스에 있는 it라는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agle, shark도 swim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eagle은 수영을 하는 경우는 살기 위해서 수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클래스에 상속받는 것은 object 클래스 있죠. object 클래스에는 4개의 메서드가 있고 또 별도로 operate라고 있습니다. 동등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object에 있는 것을 애니멀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구나 이글이나 샤크 부분에서도 object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서드를 불러와서 수정해서 쓰는 것을 override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젯과 context는 플러터에서 사용하는 용어여서 플러터를 다룰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entry point main 함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person과 worker가 있고 musician, chef 4개의 클래스를 뒀는데, 자, person을 부모 클래스에서 worker가 상속받을 겁니다. 그리고 worker를 기준으로 해서 musician과 chef가 상속을 받을 거고요. 첫 번째 그 person,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을 그릇을 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링에서 이름을 담을 거고, 두 번째는 나이를 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입력을 받아오겠죠. 또 이번에는 named 파라미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하고 여기에 제가 string 파라미터 name 변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int 파라미터 age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name에다가 제가 파라미터 name을 입력을 하고, age에 멤버 변수 age에 제가 파라미터 age를 입력을 하고, 웹에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널 값이 도 있으니 널 값도 받아들일게요 라고
null safety 사용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웹에서 입력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name이 null 값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null 값을 받아들일게요 라고 물음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person의 메소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메소드는 그냥 void talk라고 할게요. 그리고 print 나는 부모 클래스입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자, worker 클래스에 constructor worker를 만들고, 자, 왼쪽으로 오셔서 제가 worker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자, 메소드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입력이 없죠. 그래서 이 안에 제가 string 하고 pname 그다음 int age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걸 받아서 super 부모의 멤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옮겨서 제가 named 파라미터로 했기 때문에 name으로 바뀌었죠. pname에는 여기서 받아들인 pname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 page 부분에서 여기 age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page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락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3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 해서 워커 부분에서 name과 그 다음에 age를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워커에 있는 토크 부분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요. 실행을 해보시면 자, 락키라고 워커 네임이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나는 부모 클래스입니다 라는 토크 메서드를 워커 클래스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person이라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퍼티하고 이 메서드를 자식인 워커에서 선언을 하지 않았어도 위에 있는 것을 다 물려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override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여기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toke라는 메서드를 override 한다면, 자, 그대로 뭐 toke를 쓰고 그대로 toke라고 쓰면은 보이시죠? 자, 이것이 override고요. 슈퍼 클래스에서 make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바뀌죠. 자,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것이, 여기서 나만의 워크만의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나는 워커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시면 나는 워커입니다. 나는 부모 클래스입니다. 로 되어 있죠. 슈퍼 클래스를 불러올 때도 순서를 바꿔놓겠습니다. 여기는 이 토크에서 프린트 나는 워커입니다는 워커에 대한 메서드고요. 슈퍼를 지칭을 함으로써 여기 위에 부모 클래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석 처리했을 때는 슈퍼 클래스,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을 다시 실행으로 옮기시면은 나는 부모 클래스입니다. 여기 슈퍼 토크가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워커의 프린트도 인쇄가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버라이드를 생략하고 사용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버라이드를 쓰는 것은 위에 상속이란 개념에서 부모들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연관이 돼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버라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기계인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클래스 워커 부분만 해서
여기서 워커를 상속을 받았으니 그다음 뮤지션이라고 하고 컨스트럭트를 먼저 쓰고요. 뮤지션에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string pname 하고 int page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 부분을 똑같이 super라고 하고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빨간 줄이 그어지죠. 앞서서는 여기에 named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name이 나와 있지만 그 중간 단계인 work를 통해서 여기에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는 named 파라미터를 받는 게 아닙니다. regular 파라미터를 받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pname이라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page라고 사용하게 되면 자, 이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super는 worker이기 때문에 똑같은 변수 이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 뮤지션을 자, 이름은 제가 똑같이 락키 땡땡이라고 하고 나이는 10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뮤지션 하고 이름을 인쇄를 하고 다음에 나이도 인쇄를 해보면 락키 그리고 나이는 100이라고 나와 있죠. 다음 두 번째는 그 위에 person 클래스에서 토크하고 워커에서 토크가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워커가 override에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토크를 지칭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뮤지션 토크를 실행을 해 보시면 위의 것인지 아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입니다. 워커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삭제를 하고 근데 여기에 지금 나는 부모 클래스입니다가 나오는 이유는 워커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워커입니다 라는 것은 뮤지션 입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토크라는 메서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는가? 자, 그 부분은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주석키를 삭제를 하고 부모 워커 부분에서 슈퍼 토크를 불러오면 됩니다. 실행하면 나는 부모 클래스입니다 라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결정하면 되겠죠. 또 하나 더 보실 것이 뮤지션 다음에 여기에 메서드를 보면 age나 메서드는 나와 있고 토크는 나와 있는데 object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해시 코드, runtime type, toString, toMethod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로서 밑에 보면 셰프라는 클래스 extends worker를 상속받을 거예요. 클래스 셰프 extends worker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셰프에 대한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만들고 워커를 상속받았으니 워커 위에 보시면 person에 대한 이름과 나이에 관련 들어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 string 그래서 pname으로 하고 그 다음에 int page로 하고 여기서 입력 받아서 슈퍼 쪽으로 넘겨야겠죠. 그럼 여기서 pname하고 순서 맞춰야 되고 named 파라미터 같으면은 이름으로 접근하지만 regular 파라미터 보통 파라미터 같으면은 그대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다이나믹 그 다음에 넘버라고 하고요. 여기에다 제가 12라는 숫자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 뮤지션을 빼고 제가 10% 바꾸고 이름은 락키 땡땡땡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3이라는 것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셰프의 age 인쇄를 하게 되면
12하고 23이 나오고, 그리고 프린트 셰프의 그 다음에 name도 마찬가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셰프 점 찍고 여기 보시면 해시코드 runtime type toString no such method라는 메서드들이 있죠. 해시코드부터 확인해 보시면, 자, 프린트 하고 셰프 그 다음에 age 해서 이 부분의 해시코드를, 그리고 출력을 하면 정수 형태의 그 데이터의 보유 번호가 나올 겁니다. 자, 23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name을 표현하면은 9102235568이라는 해시코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타입도 마찬가지로 runtime 확인해 보시면 string 타입 맞죠? 이름 string 타입이고, 세 번째는 이걸 삭제를 하고요. 보기 불편하니까. 세 번째 여기다 method to 하면은 override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toString 하고 the number is number라고 하겠습니다. 자, override, 자, 이것은 타고 올라가다 보면 object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들이죠. print 하고 chef to string 하고 인쇄를 해보면 the number is 12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 마지막 하나는 chef 하고 난 데 보시면 no such method, no는 없다, such는 그런 method, 그런 메서드가 함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해야겠죠. 그러면 no such method error라는 것이 뜹니다. 자, 확인해 보면, 자, 오른쪽에 dynamic number 1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저것을 제가 타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타입 보면 print chef 다음에 number 다음에 runtime을 보시면 int라고 되어 있죠. int는 변수 하나죠. 리스트처럼 여러 개의 원소를 넣는 게 아니고 따로 하나인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chef 다음에 number를 하고 여기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변수 int라는 변수에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또 추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넌센스인데, 여기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시면,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고 unhandled exception 해서 no such method error라고 표현이 되죠. class int has no instance method add. add라는 인스턴스 메서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오류를 띄워줍니다. 자, 이것이 no such method가 하는 역할이고, no such method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컴파일 시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코드 작성할 때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우연히 원하지 않는 메서드가 생긴다거나 원하지 않는 메서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오류를 띄워줍니다. 그게 no such method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는 방금 보신, 예를 들어서 chef에서 찍고 난 다음에 해시코드 runtime type toString no such method는 object라는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object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가 상속받는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implement는, 자, implement는 연장을 사용하다 또는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implement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도구가 없으면 전혀 작업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implement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도구가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extens를 싱속이 아니고 상속이죠. 상속해서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지만 implement는 상속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져다 써야 합니다. property든 method든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abstract 클래스나 또는 regular 클래스 둘 다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부모 클래스를 받을 수 있고요. implement 키워드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entry point main 함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person이라는 클래스와 work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위에 person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name과 age, property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는 생성자를 작성을 했고 웹에서 입력받아서 name에 멤버 변수에다가 대입하는 과정까지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void talk라든지 이번에는 speak를 하겠습니다. speak 하고 자 print 그래서 저는 person 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worker가 person을 상속받았을 때 extends 같으면 전부 다 사용하든지 일부만 사용하든지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extends의 키워드를 제가 implement면은 도구 없이는 일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 있는 멤버 변수들과 여기 메서드, speak라는 메서드에 대해서 전부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name이라는 것과 두 번째 int,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생성자 worker에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이 파라미터 name과 그 다음에 int 파라미터 age를 받아서 자 자체 내에 name에다는 pname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age에는 page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널값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ge도 마찬가지로 널값을 수용을 했습니다. 자, 두 개를 넣었고 하나 더 있죠. 위에 speak라는 것도 speak라고 하시면 override 모습이 뜨죠. 그럼 이 상태에서 세 개를 다 받았기 때문에 implement의 키워드에 맞게끔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자 프린트 하고 저는 worker입니다. 자, 작성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오셔서 자,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worker 하고 worker를 만들고 pname의 입력 부분에다 제가 라키 땡땡땡 그 다음에 100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시면 자 print worker의 name과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speak 있죠. 그래서 worker에 있는 speak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라키가 떴고 100 그 다음에 저는 worker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person을 상속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implement고 이 상속되는 슈퍼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에서는 이걸 abstract 클래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abstract 클래스는 인스턴스 즉 복사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워커가 의무적으로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override를 생략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경고 표시는 annotate 표기를 해주세요. overriding 됐다고 표기를 해주세요 라는 경고가 떴죠.
경고는 실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상속에 extends, implement 다음에 with가 나와 있는데 with하고 on인데 자, with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ixi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ixin 대신에 클래스는 클래스 대신에 mixin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삭제를 하고 자 오른쪽 보시면은 자 스캐폴드가 material 앱이라는 것을 상속을 받는데 extends에서 상속받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받는 implement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용 안 하겠죠. 왜냐하면 material 앱의 프로퍼티가 굉장히 많겠죠. 상속 없이 extends의 역할과 implement의 역할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처음에 클래스를 작성하실 때 클래스 대신에 mixin이라고 키워드를 쓰시면 되고요. instance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또 mixin 클래스가 상속될 때는 with를 쓰고요. 자, 상속될 때. 자,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를 extends 또는 implement를 쓰지 않고 with를 씁니다. 그래서 mixin은 with로 상속받고요. mixin 자체가 상속받을 때는 on을 사용합니다. 상속받을 때는 mixin name이라는 클래스에 on 다른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클래스에서 생성자 constructor가 없으면 mixin 클래스처럼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entry point 메인 함수고 오른쪽은 클래스. 자, 오른쪽은 클래스들이고요. 자, 동물이라 하면 자, 생성자 없이 메서드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eat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고 자, print 먹는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중간에 extends를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면 자, 클래스라고 하고 자, living 살아있는 것들 해서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는 void 하고 살아있다는 뜻으로서 alive를 하겠습니다. alive 함수를 만들어서 print 살아 있어요 라고 메서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extends를 해서 자, living 살아있다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각각 상속을 받습니다. 자, 걔는 여기는 print 여기는 void run이 더 쉽겠죠? run 하고 print 땅 위에 달린다. 그 다음에 새는 void fly 하고 그 다음에 print 날아 댕긴다. 그 다음 물고기는 void 그 다음에 swim이라 하면 되겠죠. 하고 print 수영을 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animal이라는 게 있고 livings, 그다음 dog, bird, fish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이 세 개는 living을 상속을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고 자, 이 animal을 자, 첫 번째 도구에서 animal을 제가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애니멀에는 지금 생성자 즉 컨스트럭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mixin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애니멀 해서 첫 번째 거 도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오셔서 자, 도구 하고
여기서 도구 부분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alive 떠 있고요. eat, run 이 세 개가 떠 있죠. 그래서 alive를 실행을 하고 도구 그다음에 eat 실행을 하고 그다음 도구 그다음에 run 자, 이 세 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alive에 대해서 living 이 부분이 실행이 됐고요. eat에 대해서는 animal 거 여기서 with로 받았죠. 그 다음에 run은 자기 자신 메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animal에 먹는다. 여기 도구나 bird나 fish는 전부 먹는다라는 메서드를 전부 사용을 하겠죠. 세 군데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상속받음으로써 하나로서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xtends 같으면은 상속을 하나 받지만 with는 두 개 이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는 bird나 fish 자체도 컨스트럭터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fish를 상속받기 위해서 자, 이것을 바로 위에다 올리고 애니멀 하나 그 다음에 fish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속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자, 이렇게 올리면은 fish는 맥신으로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object와 달리 클래스와 extend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fish를 제가 클래스가 아니고 믹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믹슨으로 자, 바꾸고 요거는 없애겠습니다. 자, 없애고 extend를 생략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도구는 living에서 살아있어요 부분과 animal에서 먹는다 하고 fish 수행한다 세 가지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구하고 하게 되면 alive 있죠, eat 있죠, run 있죠, 그 다음 fish의 swim까지 다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개 이상의 믹싱을 받아들일 때, 상속을 받을 때 만약에 애니멀과 fish가 같은 메서드가 있으면 뒤에 순서가 뒤에 있는 fish 메서드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extends 대신에 implements도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fish가 상속을 받는 경우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쓰시고 그 토대 위에 그래서 with 같으면 대등한 위치라는 의미에서 animal과 fish가 여기에 living이나 도구에 종속되지 않고 대등하게 사용한다라는 의미로서 with를 썼고요. on은 어떤 접촉면 위라는 뜻이죠. 접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제가 livings라는 것을 이 토대 위에 fish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living을 상속받아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에 fish가 있죠. 자, 도구 자체가 extends 하나만 with는 두 개, fish 부분에서 상속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fish 자체는 living을 상속을 받았고요. 자, 왼쪽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fish에는 swim이 들어있죠. 이 믹싱이라는 곳에는 이 믹싱 클래스에는 swim이 지금 들어있고 자, 이 상태에서 도구를 하고 그 다음에 fish가 수영이니까 수영이 실행이 될 거고 자, 수영을 하다 그런데 이 fish가 living을 지금 상속받았죠. 그러면 살아있어요를 확인해 보시면 자, 도구하고 alive 이 부분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실 것이 이 믹싱 자체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abstract 클래스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삭제를 하고 자, 믹싱 fish에 대해서 fish를 하고
인스턴스를 만들고 피시를 하게 되면 피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한다 해도 오류가 발생하죠. 자, 여기까지 아시는 것만으로 믹슨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키워드 클래스 대신에 믹슨을 사용했고요. 복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상속받을 때 with를 쓰는데 with에서 2개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뒤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같은 메서드를 person과 person1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뒤에 있는 메서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with는 다 된다는 의미가 청개구리란 뜻인데 보통 믹스는 extens하고 implement를 합해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차라리 역발상으로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믹싱 자체가 상속받을 때는 on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고요. 일반 클래스가 생성자가 없으면 믹싱처럼 사용 가능하다 입니다. 네 번째 영상까지 다 보셨는데 거의 다 보신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영상으로 해서 클래스 부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 후로 제어문과 연산자는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나머지 부분에 다트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냥 보너스 영상으로 올리고 플러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러터는 바로바로 애플리케이션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트 문법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쭉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좀 클릭을 좀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